안녕하세요, 호로다방입니다. 오늘은 흠냐님의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2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글을 소개하기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흠냐님의 외가가 경상도라 사투리가 간혹 나오는데요. 제가 사투리가 많이 서툴러서 공포 호러 컨텐츠가 가끔 코미디가 되는 것 같지만 많이 부족해도 이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글에 소개했듯 글쓴이의 엄마는 6남매 중 셋째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를 포함한 네 자매는 목의 영향을 받은 기가 평범하지 않은 여성들이십니다. 그중 외할머니의 생김새와 성격 같은 걸 많이 빼다 박은 우리 엄마는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입니다. 엄마랑 이모들이 겪었던 이야기는 아직도 모였다 하면 수다의 주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경상도 출신이시고 옛날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그랬듯 저희 엄마도 30분 이상 걸어야 하는 거리의 학교였답니다. 엄마 바로 위에 언니와 같은 학교를 다녔던지라 등하교도 항상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엔 갈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분위기가 음침했대요. 동네에서 농업용으로 쓰이는 작은 저수지가 있었는데 물이 그리 깊진 않았고 저수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밑으로는 작은 개울 하나가 있었답니다. 자매 둘이서 등하교를 하다 보니 여름에는 그 개울에서 발을 담그고 노는 일도 가끔 있었는데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던 더운 날의 하굣길에 이모는 엄마에게 개울가에서 발만 잠깐 담그고 가자고 제안하셨답니다. 엄마도 좋다고 하고 개울가로 이제 걸어갔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던 엄마께선 언니야, 오늘은 개울가에 가면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덥다고 잠깐 놀다 가자는 이모 말을 무시하고 엄마는 이모 팔을 잡아 끌고 집으로 갔답니다. 참고로 저희 외가는 집이 두 채입니다. 한 집은 식구들이 거주하고 가까이 있는 산 밑에 집은 신당으로 이곳에 얼씬거리면 할머니께 호되게 혼났다고 합니다. 이모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계곡에서 피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미 흘렀던 피가 아니고 신선한 피냄새다. 대체 신선하다는 피냄새는 어떤 느낌인지 어쨌든 허튼 소리라곤 절대 안 하는 엄마였기에 이모도 입을 다문 채 집에 가는데 집에 다다른 엄마는 거주하는 집이 아닌 신당으로 향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모는 할머니한테 혼난다며 말리려고 뒤에서 따라오는데 신당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할머니가 나오시더랍니다. 평소엔 신당 근처에만 가까이 와도 호통을 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신당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보시곤 대뜸 거기가 어디냐, 뭘 받고 뭘 느꼈냐고 엄마를 잡아 흔들며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렇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개울가 쪽을 손으로 가리켰고 할머니는 거주하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할아버지랑 삼촌들을 데리고 개울가로 뛰어갔대요. 뛰어가시면서도 이모와 엄마에겐 집에 있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참 뒤 마당에 떠들썩해 문을 열어보니 동네 총각 하나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그 옆엔 동네 처녀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더랍니다. 나중에 엄마가 들은 바론 동네 처녀를 짝사랑하던 총각이 으슥한 곳으로 처녀를 데리고 들어가 몹쓸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신당에서 기도를 하던 중이었고 엄마는 하교를 하던 중 모녀가 똑같은 것을 느꼈다는 건데 할머니는 살려달라는 소리로 엄마는 신선한 피냄새로 각기 다른 루트로 느낀 거였습니다. 동네 장정들이 몰려와 그 총각을 두들겨 패고 끌고 나가고 정신 잃은 처녀의 부모는 할머니 집으로 달려와 오열을 하였습니다. 그 처녀의 어머니는 엄마의 옷을 붙들고 늘어지며 넌 무당 딸이라 알고 있지 않았냐며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차마 할머니한테는 못하고 괜히 엄마에게 원망을 한 거였죠.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 울지 마시라고 위로해드리고 있는데 댓돌 위에서 지켜보시던 할머니께서 보고 느낀 걸 전부 다 까발리는 게 무당인 줄 알았냐며 청기누설을 할 때마다 나와 내 딸은 그만큼 업을 쌓는 거라고 딸은 무탈할 테니 본인을 믿고 집에 데려가 몸보신이나 시키라고 말씀하시곤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다네요. 후에 총각은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나고 처녀는 중학교만 마쳤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도시로 유학을 가는 걸로 사건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다 큰 딸을 가진 아줌마들은 엄마만 지나가면
어디서 피냄새 맡으면 제일 먼저 말해달라고 할머니 몰래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웃지 못할 후문도 있었답니다. 당신의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살뜰히 챙기고 더없이 사랑해주시는 할머니시지만 전보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찬바람이 쌩쌩 불곤 했었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정치인이 쌀가마니와 비단을 들고 방문했을 땐 쿨하게 소금 한 바가지 뿌리고 니놈이 정치하면 난 이민 갈란다 하고 돌려보낸 대쪽 같은 우리 할머니. 항상 무탈하게 살도록 지켜봐 주시는 할머니께 언제나 감사를 이라고 하면서 글쓴이는 이 편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미래의 일이 궁금하고 미리 알고 대비하거나 막을 수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바라기도 하고. 그런데 맡겨놨다는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는 아줌마들이나 미리 말해주지 그랬냐고 원망하던 아줌마도 제 개인적인 시선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저 때도 그렇고 요즘도 몇몇 사람들은 이제 배려가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참 볼 때마다 느끼지만 많이 불편합니다. 아무튼 저는 남의 능력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개념 없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 다짐을 합니다. 당당하게 금전을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릴게요.